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이어서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관계의 법칙인데요.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경력을 쓰다 보면 리더십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순간들을 계기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일반 대중, 역사 그들에게 자신이 처하는 가치를 보여주게 된다. 부시 전 대통령도 두 번의 재임 기간에 리더십 양면을 보여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고 그의 첫 임기 전체를 규정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 건물의 비행기를 충돌시켰다.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공포에 떨었다.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수천 명의 시민을 애도했다.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고 어리 지난 뒤에 부시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소방대원, 경찰관, 악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장을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미국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시는 폐허가 된 현장에서 서서 백 위 드러난 소방대원의 어깨에 팔을 둘렀는데 이 모습이 모두 카메라에 찍혔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대통령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외침이 들리자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말이 잘 들립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무너뜨린 자들도 곧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했다. 사람들이 리더에게 돌아서는 순간,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부시 두 번째 임기 때 일어났으며 이 역시 이번에도 임기 전체를 규정했다. 2005년 8월 30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한 지 이틀 만에 뉴올리언스 제방이 무너져도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됐다. 하지만 부시는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처럼 도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기에 올라서 뉴올리언스 상공을 돌아보기만 했다. 누군가 찍은 사진에는 그가 비행기의 작은 창문으로 피해 현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찍혔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여는 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진은 대통령의 무관심을 증명하는 표시나 다름이 없었다.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간 뒤에 부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지만 어떤 발언하고 어떤 권유를 제공해도 주민들의 믿음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한다. 리더가 되는 순간에 자신을 먼저 생각을 권리를 내놓아야 한다.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다면 그들을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한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 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리더, 내게는 청정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어떻게 마음을 연결해야 하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줘야 할지가 더 중요했다. 사람들이 끌고 함께 일하려면 그들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청정 앞에서 연설할 때도 팀회의를 이끌 때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봐라. 당신은 강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이 무미건조한 통계 자료나 사실관계만을 늘어놓기를 바라는가?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들려주면서 당신과 인간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는가? 만일 기업, 스포츠, 봉사 등에서 성공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면 리더가 일방적으로 업무 지시만 이른 뒤에 곧바로 인들하고 등을 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리더는 가장 먼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해야 한다.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의 호응이나 도움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이다. 관계의 법칙. 마음을 얻어야 한다.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 리더에 대한 믿음은 관계에서 온다. 훌륭한 리더는 조직 전체를 상대로 소통할 때도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 예전에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는 능력이 탁월했던 대표적인 리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다. 레이건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베기 누나에 따르면 레이건이 오랜 출장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 헬리콥터가 자니밭에 착륙하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직원이 일을 멈췄다고 한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계가 두텁고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도울 가능성도 커진다.
한 번에 한 사람하고만 교감해라. 사람들과 소통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오랜 경력 기간을 거치며 훌륭한 청정을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청정의 규모가 가장 클 때는 6만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과 소통하나요? 비결은 간단하다. 나는 수천 명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데 집중한다. 그것이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책을 읽을 수백만 명의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이다. 내가 당신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다면 이 책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내 책 읽기를 멈추고 다른 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든 복도에서 만난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든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의 가치를 믿는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그들의 가치를 믿어주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마음으로 소통하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나폴레옹과 말처럼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사람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소통하는 리더는 그들에게 밝은 희망과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다. 자신의 말한 것을 먼저 실행한다. 리더적 커뮤니케이터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내 행동이 아닌 내 말을 따르라는 식으로 나서는 사람은 오랫동안 리더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에게 이끌린다. 나는 어린 시절 데이시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배웠다. 우리 할머니 아빠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선생님이 내가 어떤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나를 몹시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어서 몸이 회복되어서 학교에 갈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속으로 미워한다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가치를 대하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가 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의무가 아니라 리더의 의무다. 일부 리더들이 관계업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소통 후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특히 지위나 타이틀 덕분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상사는 나야. 그들은 내 직원이고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야 해. 그러나 관계법칙에 순응하는 리더는 늘 구성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가까이 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도전이 힘들수록 관계는 깊어진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소통하고 경계를 쌓아야 한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서 공격을 앞두고 한 대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령,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기관이 부대원들보다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기를 바라니 소령이 그렇게 한다면 병사들도 기관을 따를 것이네. 맥아더는 그렇게 말한 뒤에 자신의 군복에서 수훈 십자 훈장을 띄어 소령의 군복에 들어주었다. 소령이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준 것이다. 전투에서 그 소령은 앞장서서 부대를 이끌었고 부대원들은 끝까지 그를 따랐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다. 관계의식을 실천했던 군인들의 사례가 모두 맥아더 장군과 소령의 일화처럼 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한 교훈을 안겨준다. 더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걸프 전쟁에서 사무복풍작전을 이끌었던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 노원 슈워츠 코프 역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병사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다. 1990년 크리스마스에 그는 야전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복무하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는데 훗날에 짜증전에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텐트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즐기어 선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했다.
4시간 단 학생은 사람의 수가 4,000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시고츠 그분은 장군이었다. 그러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연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다. 바로 군중성을 천천히 걷기라는 방법. 그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병사들과 사령관이 그를 믿고 그들을 위해서 설선을 수봉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리더는 바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한지를 말해라. 친밀한 소통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과는 조직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높은 충성심과 강력한 지구 연료를 발휘하고 리더의 비전을 개인적인 복으로 바꿀 것이다. 그 효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내가 최고로 꼽는 회사 중에 하나다. 저가 항공의 개척자로 출발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큰 국내선 항공사가 된 이 회사는 다른 항공사들이 절절히 파산하고 사업을 접는 속에도 큰 성공을 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들이 1994년 상세의 날에 보여준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전면 광고에서 여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우스 지원하고 출생범죄에 짐 싣는 일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수해주고 우리 말을 들어주고 여러 개 수식을 내는 항공사를 만들고 휴가 파티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1년에 한 번만 노래를 불러주고 우리 회사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러브 클래식 행사에서 클럽으로 골프를 치고 세연 도널드슨 을 멀싸움에서 이기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출근하고 상사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상사의 날을 축하하며 16,000명 임직원 일동에서 전면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다. 직원들은 리더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정도로 깊은 애정을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군요. 관계법칙, 실천 매년 사람들의 기치를 믿고 스스로 본보기가 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군중석을 천천히 걷는 법을 익히라. 직원들과 동료들을 소개했을 때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일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좋은 리더는 좋은 커뮤니케이터다. 당신은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 연설가라고 생각하는가? 1점부터 10점까지 숫자로 점수를 매겨보자. 강연자로 인정받고 토스트 마스터즈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라. 해보자. 자원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